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시사 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오늘 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금 착잡한 소식들이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 사태가 지금 한국에서 좀 다시 좀 심각해지고 있네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막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무려 하루에 151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서울 기준으로는 최다 하루 확진자 숫자입니다. 이거 큰일이네요. 서울은 밀집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확진자 수가. 지금 사랑제일교회, 그 정광훈 목사의 교회죠. 여기서 확진자가 이제 12일 날 처음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13일에 32명, 14일에 74명, 15일에 146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다가 결국 오늘 18일 151명까지 늘었어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참. 국민이 어떻게 이렇게 노력해서 이뤄낸 코로나 방역인데 이렇게 지금 한순간에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건가요? 제발 좀 참 그래요. 일단 사랑제일교회 매개 고리를 확인해서 열심히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일단 급하게 좀 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나쁜 조짐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열심히 또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 신천지는 오히려 양반이었네. 제가 웃는 건 헛웃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천지는 이 정광훈 목사 이 집단에 비하면 차라리 양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집단은 그래도 폐쇄된 공간에서 있으면서 대외 집회는 열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끝까지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참 큰일 났습니다. 미래통합당 당신들도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이번 광화문에서 집회 연 세력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이 황교안 대표 체제일 때 본인들과 함께했던 세력 아닙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국회 앞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시위하게 만들고 그랬던 세력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인 척하고 이렇게 뻔뻔합니까?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새 책 부의 재편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자법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선대인 소장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 어떻게 달라지고 투자자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번 새 책을 통해 설명합니다. 20년 전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아 후회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번 부의 재편 책 한 권으로 다시 한번 투자의 지혜를 갖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놀랐던 소식 중에 하나는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정광훈 목사의 교회, 이 사랑제일교회의 신도였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밝혔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이 공영노조라는 게 뭐냐면 KBS에 노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원래 이제 민주언론노조가 따로 있고요. 그게 이제 제일 규모가 큽니다, 현재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거 나 민주노조 못하겠다. 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좋아. 막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노조가 따로 있어요. 거기가 공영노조입니다.
그거를 이끌던 사람이 불과 얼마 전까지 이끌던 사람이 성창경 씨였어요. 예? KBS 기자인지 PD인지 예, 아무튼 이분이 자기가 글을 스스로 남겼는데 내가 사랑제일교회 몇 개월 동안 직접 다닌 교인이다. 방역 철저히 하더라. 마스크 다 쓰고 에? 소독약 다 뿌리고 하던데 왜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감염자가 느는 거냐. 이거 무슨 테러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야, 언론인이란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예?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KBS가 큰일 났다. 이 사람 지금 출근했을 텐데 이거 지금 KBS 이거 지금 건물 다 지금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코로나 지금 퍼지고 있겠네. 제가 이렇게 우려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쓰니까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다행히도 이 성창경 씨는 이번 그 총선 전에 그러니까 4월달 전에 한 3월이나 2월달쯤에 그만뒀다고 하네요. KBS를. 다행히. 아이고 참. 그래서 출근은 안 한 것 같아요. 이분이 모르겠어요. 뭐 국회의원 욕심이 있었나. 뭐 아무튼 그 전광훈 목사가 만든 정당 자유통일당인가 아마 다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김문수랑 같이 만든 거기에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갔었네요. 네, KBS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안 됐겠죠. 네, 왜냐하면 정광훈이 바로 구속돼 버리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데서 활약을 하고 있었더만요. 참 굴지에 예? 우리나라 핵심 중앙 언론사에 노조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런 진짜 유사 종교인 같은 그런 사람의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소리가 무슨 뭐 북한에 테러가 있었다는 둥 이 교회에다가 코로나 물질을 퍼뜨린 게 북한이 아니냐 이런 거 의심하고 있다니까요. 이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랑 어울리는 사람이 KBS의 핵심 인력이었다는 게 와 정말 그렇죠? 예. 성창경 씨. 예. 이런 사람이 그죠? 나이가 어렸다면 일배하고 그러는 겁니다. KBS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참. 자, 여러분. 이번에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연 것 때문에 다들 지금 이게 말이 많아요. 이 법원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를 허가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비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판단이 좀 복잡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례 없는 길을 통과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방역 당국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늘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허용한 게 원래 서울시가 이제 금지 조치를 했다가 법원이 야 그건 너무 과해.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너무 과하다 이러면서 행정법원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가 열렸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열리는 집회가 이게 허용된 건 아니고 광화문 광장 근처에 이제 큰 이제 무슨 건물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100여 명만 모인 집회, 요것만 열어라 이러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허가해준 집회가 있어요. 그것만 허용이 된 거거든요. 그것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행정법원이 허용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보수 단체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100명만 모여야 되는 집회로 신고를 했는데 뭐 그죠? 수천 명 이상 모인 그런 집회로 확대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법원을 기망한 거죠, 사실. 그래서 법원이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냐 판단이 얘네들 기망할 게 뻔히 보이는데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서울시가 법원에다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행정법원에다가 이거 기망하는 거다. 이 사람들 이거 꼼수다. 분명히 이거 대규모로 집회 열 거다. 이거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정법원이 그렇게 볼 근거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집회 장소, 방법, 인원수,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 뭐 이렇게 아무튼 판시를 했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이 꼭 틀린 건 아닌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참 너무 아쉬운 그런 판결이죠. 그죠? 예. 법원도 아쉽고 그리고 우리 사법부를 기망한 보수단체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고요. 예. 지금 우리가 전례 없는 지금 국가 재난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우리 사회가 원칙적으로 구축해온 모든 시스템들, 이런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을 허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 법원이 앞으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야말로 당연히 이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온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를 지금 스스로 나서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뭔데요? 이 방역이라는 게 전례 없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국면을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당신들의 책임이 가장 커요. 자, 다음 뉴스도 조금 착잡하고 좀 화나는 뉴스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있잖아요. 고려대 그 논문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다 제출한 것처럼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사실상 오보죠.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가 이제 사후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살짝 우리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를 소개해드리면서 좀 문제 제기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아주경제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들이 지금 사후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언론들이 그냥 무시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오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SBS 그때 그 사태처럼 그 표착장 직인 파일 그때 문제처럼 이것도 언론과 검찰이 협잡해가지고 만들어낸 기획 오보가 아닌가 지금 그런 의심 정황들이 나와요. 이걸 좀 살펴봅시다. 참 이게 이 당시 고려대 논문 그 제출했다라는 거, 그 제1저자 논문 그거 이게 제출됐느냐 아니냐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때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이거 우리가 논문 제출 안 했었다라고 강변을 하는데 정작 중앙일보에서 단독 기사로 아니다. 논문 제출했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조국 장관 일가족이 다 거짓말하는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대에서 막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촛불 시위 나오고 얘네 이거 입학 취소해야 된다. 고졸 신분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국면 전환에 굉장히 크게 만든 당시의 보도예요. 그래서 SBS가 1타, 중앙일보가 2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었던 그런 사건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배경이 검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게 중앙일보가 먼저 보도를 해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9월 17일 날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 논문 냈다 이러면서 조국 장관이 논문 안 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것과 배치된다 이러면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 보도의 출처가 어떻게 돼 있냐면 검찰은 아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고려대 교수였던 거예요. 고려대 이제 입학 관련 이제 당시 그 책임자였겠죠. 지아무개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을 중앙일보 기자가 이병준 기자입니다. 이병준 기자가 갑자기 통화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봅시다. 기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날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에는 지원자의 증빙 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 자체는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폐기했지만 수험생이 냈던 증빙자료의 목록은 남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대 교수가 이렇게 밝혔으니까 중앙일보는 그 핑계를 대면서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뭔 소리냐면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 논문 냈다 해가지고 제목이 따옴표 돼 있어요. 따옴표. 이거는 누군가가 말을 한 거를 전한 거를 가지고 기사를 쓴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게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냥 주장일 뿐인 건데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그렇게 제목은 인식이 되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건 그냥 고려대 교수의 그냥 주장이었을 뿐인 거예요. 에? 아니 조국은 안 냈다고 하는데 보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고려대에서 가져간 무슨 그 증빙자료 제출 목록에는 있더라. 예, 내가 지금 확인해 준다. 이러면서 고려대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중앙일보 입장에선 당연히 쓰게 되는 근거가 이런 데서 생기는 거죠. 예? 야, 그런데 지금 고려대 교수가 이번에 이제 그 재판에 나와가지고 8월 이제 중순쯤에 검찰에 이제 그 신문에 이제 응을 하는데 황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재판장에서 이렇게 검찰이 물어요. 이거 제출 서류 목록표 환경과학부 파일인데요. 정경심 교수 PC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거 양식 맞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고려대 교수한테. 그러니까 이치 아무개 교수가 예, 그 양식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2010년 고려대 수시 전형에 사용된 양식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하무개 교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경우 교수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지? 이거 내가 옛날에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고려대 압수수색 해서 나온 거라고 하더니 검찰은 지금 정경심 교수 PC에서 발견된 거라고 얘기하네. 뭐야 이거? 예, 당황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이제 조민 씨,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쪽 이제 변호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 이 목록표가 이 검사가 이게 그 고려대에 제출된 서류라고 당시에 그 말했나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말을 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지하무기 교수가 검찰이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다시 물어요. 이 자소서와 목록표가 검사가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을 때 이게 고려대에 제출되었겠구나 생각하고 답변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하무기 교수가 네 라고 말합니다. 변호인이 고대 압수수색 받은 건 알죠? 네, 그래서 지하무기 교수가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중앙일보의 인터뷰를 할 시점에 이 지아무개 교수는 막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예요. 참고인 조사를. 그러니까 검사가 뭔가 어떤 화면을 보여줬겠죠.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확보한 자료입니다. 이거 고려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쓴 어떤 그 무슨 입시 양식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지아무기 교수는 이거 검찰이 고려대 압수수색 해가지고 뭔가 확보한 자료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에? 정경심 교수 PC에서 발견된 건데 실은. 그러니까 검찰이 약간 트릭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정확하게 이거 어디 출처인지를 밝히질 않고 그냥 우리가 확보한 자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고려대 교수 입장에서는 이거 압수수색해서 이거 확보했구나. 이거 이상하네.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5년 지나면 폐기하는데 어떻게 용케 확보했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중앙일보 기자한테 마침 딱 그때 조사받고 나서 전화가 오니까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는 일부러 와전된 거인지 어쩐 것인지 확인을 게을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고려대 교수의 얘기만 딱 듣고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에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그 논문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인터뷰했다 하면서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참. 이게 과연 그냥
우연찮은 오해일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게 더 브리핑 우리 고일석 기자께서 운영하신 그 보도를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추가 확인을 했어요. 그 고려대 그 교수가 검찰 그 참고인 조사 마치고 귀가한 시간이 저녁 7시 40분이에요. 9월 16일 저녁 7시 40분. 그런데 중앙일보 기자가 전화를 한 게 밤 10시 반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차, 3시간 만에. 어떻게 알고? 중앙일보 기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이 누구누군지까지는 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이게 그 명단이 제공되지 않아요. 어떻게 피의자 이런 사람들 정도만 공개가 된다고요. 참고인 조사를 이 고려대 교수가 어떻게 받은지를 알고 중앙일보 기자가 그것도 귀가한 지 3시간 만에 이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조사 뭐 받으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본단 말입니까? 이거는 검찰이 누군가가 귀뜸을 해준 거예요. 오늘 고려대 교수가 다녀가가지고 아마 그 논문 관련해서 뭐 확인하고 간 게 있을 거야. 한번 물어봐. 그렇게 알려줬을 겁니다. 참고인을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바로 확인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기자가.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본인 그 페이스북에다가 검찰 신문 조서를 직접 입수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여기서도 수상한 흔적이 나옵니다. 뭔 소리냐면, 자, 잠깐 봅시다. 제가 그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검찰이 이 고려대 교수에게 묻죠. 조밍이 제출한 이 제출 서류 목록표입니다. 본 문건이 고려대 수시 전형에 제출하였던 제출 서류 양식이 맞는가요? 라고 묻죠. 검사가 물은 겁니다. 근데 지금 사후에 이렇게 그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가지고 뭘 삽입해 놓잖아요. 제출한이 아니고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그 목록표 이렇게 고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도장을 찍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고려대 교수에게 실제로 물어볼 때는 조밍이 실제로 제출한 목록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검찰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목록표입니다. 이렇게 지들이 나중에 고친 겁니다. 근데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 받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보통 내가 했던 말들이 부정확하게 이제 조서에 쓰였을 경우는 이 답변자 내가 한 말을 고치는 경우가 많지 검찰이 말한 거를 고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니 검찰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한 건데 지가 잘못 썼을 리가 없잖아 처음부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검찰이 스스로가 잘못 오기를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고쳐놓은 겁니다.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의 엉터리 인터뷰를 하게 되는 이런 해프닝이 이 검찰이 의도한 그런 일들인 것으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중앙일보가 어떻게 참고인 조사를 참고인을 3시간 만에 조사 끝나자마자 어떻게 알고 누구인지 알고 전화하고 두 번째, 이 검찰 신문 조서 검찰의 질문이 수정된 거 이런 것들 이걸 딱 보면 일부러 중앙일보에 인터뷰하게 만들려고 고려대 교수를 이렇게 헷갈리게 질문해가지고 조서 작성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검찰이 작업한 겁니다. 이 중앙일보의 오보를 검찰이 작업한 거라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동아일보는 한술 더 떠가지고 더 어마어마한 기사를 막 씁니다. 9월 17일 날 중앙일보에서 이런 오보가 나오니까 동아일보는
그 다음 날인 9월 18일 날 어떤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A 교수라고 하면서 고려대 A 교수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써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 기억엔 당시 다른 경쟁자 중에 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타 지원자보다 유일하게 돋보이는 건 제1저자 영어 논문뿐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 마치 조민 씨가 직접 이 제1저자 논문을 냈고 내가 직접 봤는데 와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냈는데 얘만 냈더라.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뭐야? 이거 유령 교수 아니야? 낸 게 없는데 뭘 봤다는 거야? 동아일보 김정훈 기자. 도대체 누굴 만나서 기사를 쓴 거예요, 이거? A 교수가 누구예요? 당신 이거 밝혀야 돼. 이거 허위 기사 아니에요? 아니, 낸 게 없는데 이 교수는 도대체 누구 걸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온 국민이 당시 검찰의 수사 속보와 엉터리 인터뷰만 믿고 조국 전 장관이 다 이 가족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판단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온 국민이.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예. 이 한겨레 경향 기자들도 같이 반성하십시오. 니네들도 똑같이 다 검찰에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거 기사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고 편집국장이 얘기하니까 왜 우리는 이런 거 기사 추적을 못하냐 이러면서 대자보 쓰고 자빠져 있고 편집국장 보고 뭐 청와대 들어가라고 성명이나 쓰고 있고. 니네들도 같이 반성해야 돼 얘들아. 강희철 이 법조 한겨레 법조를 망친 이 기자 당신이 문제예요. 후배들을 다 이렇게 망쳐놨어. 그래놓고 나만 고소하고. 왜 검찰이 근데 왜 저 이거 판단을 안 합니까? 명예훼손 그 경찰이 그 무혐의 처분으로 그렇게 검찰에 송치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통보가 없어요. 이 장경욱 교수가 참 대단하신 게 이 재판에 직접 매번 가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부분들을 계속 짚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막 올려요. 그러면 이제 몇몇 언론들이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데 참 장경욱 교수처럼만 일을 하면 기자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거 같은 그 법조 그 재판정 공간에 있었으면서 다른 기자들은 이걸 다 놓친 거예요. 뭐야? 고려대 압수수색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온 거였어? 왜 이걸 바로 듣고 몰라? 예. 장경욱 교수님께 박수. 자, 뉴스 백브리핑 1부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는 경향신문 우리 강진구 기자의 사건 좀 더 후속으로 좀 말씀드릴 것들 정리 좀 해서 알려드릴게요.